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꿀벌은 내 친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 오늘 근무하는 날인데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영상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보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예를 한번 또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으네. 예를 들으면 누구한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여기 있는 소비 2장 빼다가 저기다 갖다가 벌 잘 털어갖고 갖다 놓어. 봉솔로 잘 털어갖고 갖다 놓나.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뭐요? 그 소비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 봉솔로 털으라 했어. 봉솔이 뭐예요? 봉솔을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털은 방법을 또 이렇게 봉솔질 하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돼. 그런 거를 알려줘 가면서 가다 보니까 제 영상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분봉을 하더라도 인공분봉을 이제 뚜껑을 열고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초보자들이 꿀벌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뭐 요 정도로,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수박 거달기 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꿀벌은 내 친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봐가지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남부지방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녀요. 저도 반팔 입고 왔는데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날씨가 그렇게 뭐 춥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꿀벌을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꿀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꿀벌은 내 친구. 꿀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일단 일이 지겹지가 않겠죠. 힘들지가 않고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또 해야 돼. 아우 진짜 일하기 싫어. 허리도 아프고 어제 술 먹었더니 속도 좀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일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벌을 2통을 사갖고 갔는데 B라는 사람은 한 20통으로 늘어났고 뭐 한 10통으로 늘어났고, 이 A라는 사람은 오히려 한 통으로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첫 번째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꿀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방제나 이렇게 소비 전환 뭐 기타 등등 작업 일들을 체계적으로 미연에 방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뭐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올 때 벌 2통 사왔어요. 2017년에 벌 2통 사와가지고 뭐 지금 한 60개 정도 남짓하게 있는데, 첫 해 2개 사와가지고 그때 28개로 늘렸어요. 28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개로 늘렸는데, 이제
욕심만 앞서가지고 무리한 분봉을 하는 경우 있죠. 무리한 이제 분봉을 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벌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키워내겠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 보면 그 질병에 노출이 돼 버립니다. 질병에 노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봉군 하나 뭐 그 하나 병에 걸리면 또 옮는 병도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옮는 병도 있고 진드기 뭐 석고병, 노제마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등병. 어제 그 병, 오늘 그 병. 아무튼 뭐 콜라병, 맥주병, 소주병 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군이 약해지면은 병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분봉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그리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시적소에 방제약을 하고 적시적소에 뭐 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꿀벌하게 설탕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항상 먹이가 그덕하게 이렇게 소비장 안에 먹이가 그덕하게 들어 있어야지 그 그 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스트립제 하나씩만 제대로 놓줘도 아무 이상이 없이 아무 이상 없을 것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넣어줘 가지고 전 봉군이 진드기로 보글보글 끓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양봉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취미 양봉, 부업 양봉도 마찬가지지만 진드기만 잘 잡아도 양봉의 50%를 성공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진드기 가시응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진드기가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며? 그래? 그럼 진드기 잘 잡는데 천연 약재인 개미산이 최고라며? 그래? 그래갖고 이제 개미산을 사다가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갖다 뿌려대고 그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양봉한지 체계적으로 뭐 누구 선생한테 그대로 배웠다고 하면은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미산을 쓴다는 것은 고기도 아니 우유 이제 막 띈 사람이 소고기 먹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유 엄마저 띈 사람이 무슨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양봉 자체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고등학교 수학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봉이 7, 8월부터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도봉이 한번 양봉장에 나기 시작하면은 벌통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고, 벌통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옛날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마을 하나 없어지는 거 일도 아니죠. 한번 싸우면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솔직히 피해가 그 나라 자체 내에서 이겼든 졌든 간에 피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생떼 같은 내 새끼 가서 죽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인원수를 합치면은, 세력적으로 합치면은 이제 마을 뭐 몇 개 정도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양봉장에서 도봉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세력이 엄청 약해지는 봉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봉지 사양을 하면은 도봉이 없습니다. 도봉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희박해요, 솔직히. 아침에 와서 뭐 봉지 사양을 해도 되고, 낮에 와서 봉지 사양을 해도 되고, 밤에 봉지 사양을 해도 도봉이 안 생겨. 중요한 것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설탕물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지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물에다가 다라이 같은 데다 해갖고 물에다 이렇게 한번 헹궈 가지고 벌통 위에다 이렇게 놔둬요. 놔두면은 그 봉지 사양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뭐 굉장히 아주 그러기 때문에 이 따뜻해지면은 그거를 최소한 미직지근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꿀벌들은 자기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설탕물을 먹기 때문에 설사병도 안 걸리고 아주 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때 얼음물 막 먹어대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수도꼭지 됩니다. 변기에 앉으면 수도꼭지 하면 쭉쭉 나와버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요만한 벌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튼 옛날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열치열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몸 온도와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먹이 부족으로 벌이 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먹이가 이제 뭐 요 정도면은 먹이가 됐겠지. 에이, 요 정도면 지들이 알아서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먹이는 3분의 1 이상 소비에 거덕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그 벌들이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뭐 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나 벌이나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병이 안 걸려. 옛날 양반 놈들 보면은 맨날 잘 처먹고 좋은 음식에 이렇게 막 먹어대니까 그놈들이 오래 사는 거라. 일반 백성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릿고개 넘고 배도 꼬록꼬록하는 배 움켜잡고 물이나 먹어가면서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60 먹으면 아이고 장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지 오래 살아요. 잘 먹어야지. 벌이나 사람이나 잘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뭐 한마디로 말해 뭐 저도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넘었지만 지천명 다음에 이순이죠. 이순 고이. 지금은 고이도 넘게 살지 않습니까? 뭐 70살에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아쉽네 이런 말 들어요. 솔직히 80, 90살은 돼야지 뭐 명대로 그래도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요즘 들어서 60살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젊은 놈이 왜 죽었을까? 한참 힘들 나이에. 내가 60대는 한 70 먹은 사람, 70 먹고 넘은 사람들 그렇게 내가 60 먹었을 때는 바위를 짊어지고 다녔어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60살도 안 돼갖고 다 죽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못 먹어서 그렇다니까. 못 먹어서 먹지를 못하고 맨날 쇠가 빠지기 일만 하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벌들도 마찬가지요. 일을 많이 하면 먹기라도 잘 먹어야지. 술을 먹더라도 안주에다 푸짐하게 먹어. 고기 반찬에다가 뭐 고기 안주에다 푸짐하게 먹으면 술도 잘 안 채. 그러니까 먹이를 푸짐하게 줘야 된다. 항상 먹이를 푸짐하게 줘야지 꿀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요걸 적어왔어요. 좀 초보 양봉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리하게 인공 분봉하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이제 인공 분봉을 하게 되면 벌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붙어 있는 벌 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심만 앞서가지고 왜 벌통수가 많이 늘리면 내년에 꿀을 많이 딸 수 있고 꿀을 많이 따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수입이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꿀 많이 따서 뭐 하려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고 힘내가 또 인공분봉 많이 해가지고 돈 벌겠지. 돈 벌하고 뭐 할 끼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고 힘내가 둘째 같겠지.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인공분봉을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인공분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리하게 인공분봉 뭐 내가 지금 20통 있는데 뭐 한 100통으로 늘렸다가 그 저기 뭐야 그 월동 들어갈 때 다시 뭐 한 30통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얘네들이 병에 걸리고 막 진드기에 빨리고 그러니까 안 커요. 벌이 절대 안 커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벌은.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봉을 하면 안 된다. 꿀벌은 내 친구는 2통 갖고 와갖고 뭐 28통으로 늘렸다 그러던데 나 같은 고수하고 그 여러분들하고 같을 리가 없지. 레벨이 틀리는데 그럼 그렇고 말고 제가 이래봬도 이 뭐 장화뜨기나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꾀죄죄해 보이고 그러지만 제가 저도 이제 샤워만 한번 싹 하고 나면 수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아무튼 그렇고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겠는데 겨울에도 그 먹이 아까 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겨울에도 그 먹이 부족으로 죽는 벌들이 죽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먹이가 많으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이가 먹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어떤 분이 한 분 하셨는데 먹이가 많아서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먹이가 많으면 안 죽어도 먹이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려니까 많이 줘요. 뭐 지나치게 너무 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아이고 톱이 여니까 이렇게 여니까 여기에 막 허옇게 이렇게 쌓여 있고 와 이거 아주 좋네. 뭐 이 정도로 주십시오. 이 정도로 먹이를 많이 줘서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로 대충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경험이 많은 그 지역에 뭐 아는 형님 동생 이런 경험이 많은 그 양봉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멘토로 잡으십시오. 멘토는 있어야 돼요. 뭐 저를 멘토로 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 이렇게 그 길잡이 정도이지 뭐 저를 멘토로 잡아도 뭐 나중에 망해도 난 몰라. 아무튼 뭐 멘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꿀벌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따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드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천연 진드기를 천연 약재로 잡아보려고 제가 어떤 짓거리까지 하냐면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그 이 매실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제가 그 산행을 하는데 그 송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송진 그 소나무 송진이. 근데 그 주위에 그 벌레들이 밑에는 벌레들이 많았는데 소나무 주위에는 벌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소나무 송진을 뺏겨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소나무 송진 때문에 그 진드기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럼 송진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밑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소나무 송진을 여기다가 몇 개를 갖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개포 넣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여간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미역도 갖다가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미역도 갖다 올려놔보고, 좀 좋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갖고 많이 갖다 놔봤는데, 아무튼 별짓을 다 해봤고, 지금 저는 그 약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이제 아직 그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 약재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을 할 것이고, 지금 뭐 해산물에서 나는 그 약재가 한 6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약재가 한 7가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약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사하고도 상담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아는 형님, 그리고 농약방에 가서도 물어봤고, 약재상에 가서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3년째 그 약재를 만들고 있고, 만들면 또 여기다 시험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약재가 지금 완성도가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약재가 입증이 되고 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 약재를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뭐 특허를 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질병이 일어나면 이제 이미 늦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암 3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 사람 살기 힘들어. 그렇듯이 벌들도 이미 질병이 조짐이 일단 보여버리면은 벌써 이미 늦은 겁니다. 그거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아프면은 병원을 모시고 갑니다. 자식들이 이제 들쳐업고 장가영이 태우고 병원을 가지만, 얘네들은 엄마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리면 갖다 버려요. 물어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게 벌하고 사람하고 틀린 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병이 노증아병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젖병이 심하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비 축소를 합니다. 소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킨 다음에 봉지 사양을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 30m 갖다 떨어진 데다가 갖다 놔버려요. 그냥 놔버리고 한 달쯤 있다 가고, 이제 괜찮으면은 다시 갖고 오고, 안 괜찮으면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소각 처리합니다. 다른데 번지지 말라고. 다른데 뭐 부젖병 같은 거 다른데 번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벌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저도 벌들은 병 걸린 놈이 있으면 갖다 버리죠. 우리도 똑같이 이미 늦었을 때는 갖다가 멀리 갖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 갖고 오고, 죽으면은 그냥 소각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봉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벌통 하나 없어지거나 세력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봉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탕물 같은 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는 봉지 사용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놔요. 여기를. 그러면은 설탕물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도봉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봉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튼 뭐 충분한 사양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사양을 하지 않으면은 여왕벌이 산란이 안 나가요. 여왕벌이 산란이 안 나가기 때문에 봉군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충분한 사양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무리한 분봉, 자연 분봉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무리한 분봉을 하게 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벌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너무 규모가 협소한 거예요. 이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보다는 이제 가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제가 전 영상에도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있어야지 봉군이 이제 가정이 화평하고 뭐 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시어머니, 며느리, 딸 이렇게 셋이 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죠. 그 집안일은 누가 해? 뭐 시어머니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이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면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 역할을 자기 척척척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 일도,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에 와서 빨래도, 밥도 해줘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줄어들죠. 수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세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점점.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무리한 그 인공분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왕벌이 아까워서 분봉 내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무리한 분봉은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분봉을 막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프로 양봉,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봉장에 사람이 어느 정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분봉이, 자연 분봉이 나도 가서 이제 받아오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양봉하는 경우는 이제 자주 못 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분봉이 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분봉을 미리 막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니 해도 꿀벌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실패하지 않으려면 꿀벌의 습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꿀벌과의 대화, 끝없이 꿀벌과의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꿀벌과 이야기한다, 그런 연구한다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검시에는 그 항상 여자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됩니다. 살살 다뤄야지, 만약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 버리면 얘네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쏴버립니다. 얘네들이 막 그 적군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살살 이렇게 다루게 되면 얘네들도 공격 잘 안 해요. 살살 여자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살살 다뤄주면 얘네들도 좋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살살 다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꿀벌의 습성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벌을 다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뤄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 이메일이 온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양반이 제 생각으로는 저한테 뭐 욕도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화가 났나? 내가 뭐 화나게 했나? 그 이제 이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동을 이제 밑에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취미 양봉이 활성화가 돼버리면, 여기 벌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지 마라. 여기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지. 취미 양봉이 활성화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입지가 작아진다 이거죠.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취미 양봉은 이제 크면 안 된다. 취미 양봉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하기 편하다.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하다못해 이 K리그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 야구도 마찬가지듯이 이 밑에 이 아마추어 팀들이 이제 그 전업하시는 분들은 프로 양봉이고, 우린 이제 아마추어 양봉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아마추어들이 탄탄하게 밑에 있을 때 그 프로 팀이 강한 그 중에서 이제 강한 그 잘하는 팀만 애들만 뽑아가지고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팀이 굉장히 강해지지. 밑에서 아마추어 팀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팀이 어떻게 그 월드컵 나가서 그 뭐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나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로 집안의 호응을 받아야지. 집안의 호응을 받고 내 와이프, 내 자식들, 내 가족들한테 지지를 받아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지. 마누라한테도 인정 못 받는 놈이 나가서 뭔 일을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도 샌다고. 그런 놈들은 꼭 그런 놈들이 보면 집에 와서 마누라 때리고 막 그래요. 못난 놈의 새끼들이 마누라한테 화내고, 지 못난 건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집안의 가족의 그 지지를 받는 남자는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취미 양봉, 부업 양봉이 활성화 됐을 때 취미 양봉은, 프로 양봉은 더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좀 하나라도 좀 편하게 알기 쉽게 알려주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데,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올해 월동 잘 들어가서 내년에 아주 튼튼한 볼로, 건강한 볼로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꿀벌에는 100%가 없는 게 100%입니다. 아무튼 그 내가 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뭐 진드기가 한 마리 있다고 해서 내가 진드기를 잘못 잡았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잡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래봤자 맨날 바지 요거밖에 안 나오고 요 볼통밖에 안 나오는데 영상이란 말이 참 무색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